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볼 총선 이슈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이 빠듯한 일정으로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간 이후에 획정안이 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역대 선거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봤더니 크게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2004년 17대 총선은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선거구 획정에 들어간 상태였는데요.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불과 선거 37일을 앞둔 3월 9일 획정이 통과됐습니다. 18대 총선은 그해 4월 9일에 실시됐는데요. 이때도 선거 47일을 앞둔 2월 22일에 통과가 됐고요. 19대 총선은 선거구 획정안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2011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의원과 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해를 넘겨 선거를 44일 앞둔 2012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정치권에서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것 보면 앞서 보여드린 지난 총선들의 선거구 획정 시점을 통해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비 후보들에게는 분명히 피해가 큰 만큼 현 의원들의 반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손해를 피해가는 것은 현역 의원들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상되는 이 주요 피해나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 조정 지역이 2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후보자 5명씩만 잡는다 해도 100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예비 후보자들을 위해 만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도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여러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투표소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올해 총선에 각 정당이 처음 도입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전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이렇게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인데요. 언뜻 보면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먼저 위원장을 뺀 8명은 여야 추천위원 각 4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로 본회의 의결 사안이라는 것인데요. 결국 현 정치인들이 합의를 이루어야만 획정위원회의 역할이 시작되는 셈이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선거구 조정 문제를 포함해 모든 관련 내용들을 획정위원회가 하도록 전권을 주어야 한다는, 즉 진정한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총선 키워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총선 키워드는 동상이몽입니다. 이 말은 각 정당이 탈당이나 분당, 창당 등을 겪으며 관련된 정치인이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쓰이곤 하죠. 준비된 판을 통해서 의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측부터 같을 동자의 평상상자고요. 달을 이자에 꿈꿀 몽자입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같은 평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이죠. 이 말에 특별한 유래는 없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요. 정당은 정치에 대한 이념과 정책적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결국 동상이라 하더라도 동몽이 아닌 이몽인 사람들이 많다면 잘 될 리가 없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